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구 서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37명이 넘었습니다. 빛을 산 얼음동산 빙벽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추위로 빙벽이 꽁꽁 얼어붙어 그 어느 해보다 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불법 수의계약 의혹으로 구의원직에서 제명당한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곧바로 회복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은 대체로 내년 이후 경기가 회복될 걸로 보고 있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도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낮게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경영 방향으로는 성장보다 안정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장보다 안정. 올해 다수의 대구 지역 기업들이 선택한 경영 전략 방향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본 2024 경제 경영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작년과 비교한 올해 매출 전망은 작년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건설업의 경우 오히려 10% 이하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기본 경영 전략 방향은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성장보다 안정에 방점을 두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공격적으로 성장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응답은 제조업 33%, 건설업은 6%에 그쳤습니다. 주요 경영 리스크 요인으로는 제조업은 고금리 등 자금 조달 부담,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를 가장 많이 우려했고 건설업은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 부동산 시장 경기 순으로 답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대로 전망했지만 대구 기업들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이 0.5% 미만일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29.5%로 가장 많았고 1% 이상 1.5% 미만이 19%, 0.5% 이상 1% 미만 15.2% 순이었는데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기업도 12.9%에 이릅니다. 경제 회복 시기는 2025년부터라고 답한 기업이 41%로 가장 많았고 올해 하반기를 예상한 기업도 35.2%로 나타난 반면 이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기업은 0.5%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는 민간, 정부, 노동계 모두가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신산업 진출을 위한 제도 걸림돌 등 기업 애로 요인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정책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약 75%가 물가 관리 및 금리 정상화라고 답해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내수 위축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대구 서구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37명이 넘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기준 대구 서구의 인구는 16만 700여 명입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는 전체의 25.6%를 차지합니다. 서구 주민 4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7년 전인 지난 2015년과 비교해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년에 1.4%포인트씩 늘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0.6%임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고령화 속도로 봤을 때 대구 서구가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봤더니 고령층의 인구 이동은 거의 없는 반면에 젊은 층의 인구 이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진 원인이 컸습니다. 대구 서구 인구는 지난 2015년에 비해 4만 2천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구를 떠난 주민의 95%인 4만여 명이 65세 미만이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점점 늘다 보니 경제 활동을 하는 서구 주민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가 2015년에 21명이었다면 2022년에는 37명까지 늘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건 대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는 지난 7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가 12.6%에서 18.3%로 해마다 0.8%포인트씩 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10년 뒤에는 대구 시민 4명 중 1명은 노인입니다. 고령화 속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과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빠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근로인력이 감소하고 이는 지역의 잠재 성장력을 제한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겨울 명소인 비슬산 얼음동산이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100m에 이르는 거대한 빙벽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맑기로 유명한 비슬산 자연휴양림 계곡이 새하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영하를 밑도는 강추위 탓에 얼음은 그 두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계곡 건너편에 있는 초가집은 겨울산에 운치를 더하고 주변 나뭇가지에서 피어난 얼음꽃들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동굴에서 볼 수 있는 종유석 모양의 얼음 기둥, 둥근 꽃 모양의 얼음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비슬산을 자연휴양로 와다 보니까 이 얼음동산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자연 환경이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는 어떤 그런 혜택이랄까, 그걸 만끽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비슬산 빙벽은 대구를 대표하는 겨울철 대표 명소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계곡에 물을 뿌려 인위적으로 빙벽을 연출합니다. 오후에 들어서면 해가 들어오지 않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비슬산 계곡은 빙벽을 만들기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100m에 이르는 거대한 빙벽은 사진 동호인들의 출사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부산에서 왔는데요. 부산은 이렇게 안 추워요. 겨울은 또 겨울다운 맛이 있어야 되니까 겨울 맞이하러 온 게 너무 좋은 거. 얼음동산 특히 너무 예뻐요. 어저께 밤에 보러 왔었거든요. 밤에도 너무너무 멋져요. 밤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낮과 또 다른 모습을 연출합니다. 비슬산 얼음동산은 누구나 매일 밤 10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중구청이 매각 대상 중 하나인 동인청사와 주차장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시청 건물로 입주하고 중구청 부지는 경북대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동인청사와 주차장 부지는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 올린 곳 중 한 곳입니다. 부지 면적은 총 12,500제곱미터입니다. 중구청이 동인청사와 주차장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성사되면 중구청이 시청 건물로 이전하고 기존 중구청 부지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경북대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경대병원이 지금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매입할 그게 되면은 우리가 사가지고 시청을 우리 중구청 쓰고 이거는 이제 경대병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은 이제 거점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이 동성로 주차장은 문제가 있거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겠다. 지난 2002년 대전시청 후적지에 대전 중구청이 이전한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중구청은 현재 주차시설 확충기금 353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1,179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동인청사와 주차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총 467억 원. 실제 감정평가를 거치면 이보다 훨씬 더 비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다 중구청이 확보하고 있는 여유 자금을 청사 매입에 모두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동인청사 매입은 아직 중구청의 검토 단계이자 여러 대안 중 하나이며
대구시와의 협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아직 신청사 건립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남았고 현재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아 매각은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동인청사를 활용하려는 중구청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는 돼지과의 동물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인데요. 최근 경북 남부 지역인 포항과 영천에서도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되면서 경북도 내 양돈 농가 전체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경북도는 관련 부서는 물론 각 양돈 농가에서 빈틈없는 차단 방역을 펼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양돈 농가. 동물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농장 외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농장 진입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차량과 사람 모두 소독시설을 거쳐야만 합니다. 농장주들은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밖에 나가서 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유입될 수도 있으니까 폐의 같은 것도 다 취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소한 움직임 말고는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8대 방역 전부 다 갖춰서 운영 중이고 그 생석회 도포 그리고 외부 내부 출입할 당시에 샤워하고 방역복 입고 그런 것들 지켜서 운영 중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ASF 건수는 총 464건. 지난 한 해만 363건으로 모두 야생 멧돼지에서 검출됐고 농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SF가 영천에서도 발생하는 등 도내 전체로 퍼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경상북도는 ASF 바이러스가 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난 연말 21개 시군에 설치된 25개 거점 소독시설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야생 멧돼지의 포획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야생 멧돼지 번식기로 활동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돈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 소독,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등 농장 단위의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과 이외의 동물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치사율이 매우 높아서 양돈 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ASF. 돼지 사육두수 145만 마리로 전국 13%를 차지하는 경상북도의 방역 현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북 기초의회의 청렴도가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 청렴도를 평가했는데 경북 기초의회 중에는 1, 2등급이 전무했습니다. HCN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초단체를 견제하고 생활정치를 대표하는 지방의회. 하지만 청렴도 실상은 낙제점입니다. 국민권익위가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75곳 등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평가했더니 경북 기초의회의 경우 1, 2등급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광역의회인 경북도의회만 1등급을 받아 체면을 살렸습니다. 구미시의회가 경산, 경주와 함께 3등급을 받았고 김천, 상주시의회는 4등급,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포항시의회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80.5점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이해관계 직무회피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항목이 특히 낮게 평가됐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직자 등이 부패와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5%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부패 경험률에 비해 약 37배나 큰 수치로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행하는 부패나 갑질 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방의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토착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1분기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 실태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2024년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청렴의식과 반부패 법령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청렴평가가 낮게 나온 만큼 전국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펼쳐 지방 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10개월간 공석이었던 대구미술관 관장 자리에 지역작가 노중기 씨가 선임됐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대구미술관 개인전에서 기존 작품을 떼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초상화를 걸어 논란을 빚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지역사회에선 관장 임명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대구미술관장에 지역작가 노중기 씨를 선임했습니다. 이번 선임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고등학교 동기라는 점과 개인전에서 생긴 초상화 논란 때문입니다. 노 작가는 지난해 5월 대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전시 시작 이후 일부 작품을 내리고 계획에도 없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넉 달 후 대구미술관 관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대구 경실련과 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역의 망신이자 미술계의 퇴행이라며 채용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선임을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초상화를 올렸다가 크게 물의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정실 인사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 임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미술계도 성명서를 내고 노 관장의 임명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전시와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 지역 미술을 잘 아는 관장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 항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하루 만에 600여 명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정과 학술, 연구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신 분이 이제 어떤 미술관 관장에 선임됐다는 게 관장으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문점이고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 등 절차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서류심사, 면접심사의 과정을 거쳤는데 최종은 저희가 3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 임명권자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임명을 하셨어요. 노중기 관장은 계약을 마치고 1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0개월간 공석이었던 대구미술관장 자리는 채워졌지만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결정이라는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불법 수의계약 의혹으로 구의원직에서 제명당한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구지법 행정 2부는 권경숙 의원이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곧바로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달 말로 예정된 중구의원 보궐선거는 총선일인 4월 10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구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지난 5일 공식 출범하고 농수산물유통혁신과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달성군 이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구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대구시가 자본금 4,489억 원을 출자해 설립했으며 앞으로 이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신규 사업과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4,100억 원을 들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달성군 합인면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 후 오는 2월 말 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이나 노숙인 시설 등에 살면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이사 비용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이사 후 3개월 안에 전입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대구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구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1억 9천여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의 85.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도시철도 이용객 수 역시 코로나19 이전의 84.8%를 보였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이 자가용 이용으로 돌아선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달서 신년음악회가 오는 12일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인 박예리와 국악대상에서 판소리 부문 대상을 수상한 남상일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개인 위탁 외부 강사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강사 선정 지원 시스템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부경찰서가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서구 대평 새마을금고 직원 강모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강 씨는 한 60대 남성이 주식 투자를 위해 3천만 원을 대출받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올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오는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령화 속도가 이어지면 10년 뒤엔 대구 시민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갈수록 빨라지는 대구의 고령화 시기를 늦출 순 없는 건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